자, 여러분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게 된 2교시 내용은 지난 겨울방학 때 특강 들은 친구들은 아마 그때랑 좀 비슷하게 아마 설명을 할 거라서 복습도 해보시고요. 만약에 처음 듣는 친구라면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고민인 게 가끔은 너무 좀 자세히 하나 싶을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잘 듣고 혹시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고요. 아시겠죠? 날성 유형 돌아오시면 되고 페이지는 58쪽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수업 전에 고민이 많았어.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최근 지금 실용 교재를 쓰고 있지만 수업 준비할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책의 순서를 잘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하거든요, 나름. 근데 오늘 약간 날이, 그러니까 시간은 긴 시간인데 또 약간 애매한 거야. 이게 오늘 어떻게 하면 좀 너네한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2교시에는요, 여기 페이지 먼저 말해줄까? 58쪽부터 해서 저기 최소 60쪽까지의 내용 혹은 61쪽까지의 내용들을 한 번에 원 테이크로 가겠습니다. 원 테이크. 한 번에 끊지 않고 쭉 갈 거니까 지금부터 잘 듣고 흐름을 타야 돼. 무슨 흐름? 제가 흰 종이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뭐 할 건지. 너희 지금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도함수의 활용 배우는 중이에요. 다시 우리 지금 단원 제목이 뭐냐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어디에 써먹어요 를 하는 중이라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복습.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난 시간이에요. 자꾸 위에 점 자꾸 위에 점 말고 좀 더 좋은 말 없어요? 뭐고 할 때 쓴다고요? 그게 접선인데 자꾸 그 위에 점 그러면 그게 나는 이해는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쓴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이게 활용 첫 번째라고요. 그리고 활용 두 번째가 오늘 1교시에 배웠던 두 가지 정리 또 일종의 활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배웠던 롤의 정리 혹은 평균값 정리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도 활용인데 이제 어차피 여기까지는 약간 좀 별개예요. 얘 따로인데 지금부터 배울 3번부터 쫙 이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거야. 어떤 목표? 너네 이번에 사실은 수학 2에서 만약 누가 물어봐 뭐 배웠니? 물으면 사실은 약간 얘를 배우는 게 핵심이야. 얘를 배우는 게 우린 지금부터 오랜만인데 그래프를 좀 그리고 싶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래, 그래프 뭔지 알잖아. 자, 이건 무슨 그래프야? 뭐 이런 그래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자, 필요합니다. 무슨 그래프냐면 너네가 이제 3차, 4차, 즉 이제 1차, 2차가 아니라 3차, 4차 그 이상의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이해돼요? 얘를 그리는 게 저희의 목적인데 근데 오늘 이제 2교시 내용이 뭐냐면 얘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파츠가 몇 개가 있다는 거야. 걔네들을 쫙 배우고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여기까지는 아마 끝낼 것 같아요. 오늘 구성을 그러니까 유형 문제 안 풀더라도 기본적인 개념과 여기 그리기까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번에 쫙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위에 제목이기도 한데 얘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쩌면 3번이라 쓸까?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필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앞으로 틈날 때마다 필기할 거라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봐. 자, 이번 페이지의 제목이 아마 증가감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여기에 이제 그래프를 구성하는 또 파츠입니다. 증가감수. 그리고 다음 장에 극대극소라는 말이 있어요. 극대극소. 그리고 어쩌면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5번이라 쓸까? 그래프를 그립니다. 5번. 그리고 어쩌면 요거는 저희가 학원방학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6번.
이제 얘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를 막 할 수가 있다가 나옵니다. 어차피 요 다음부터는 도함수의 활용보다는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 하겠다는 거야. 너네 아는 것 중에 그래프 이용하시면 이거 구할 수 있죠. 최대값, 최소값 그래프로 푸는 거잖아. 요거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삼각 방정식 풀 때를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방정식 문제 풀 때도 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방정식 풀 때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삼각 부등식처럼 부등식 풀 때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또 별개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분 끝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 끝인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거야. 생각보다. 자, 마지막 9번째는 아마 물리 시간에 들어본 적 있는, 내가 혹시 위치란 말 들어본 적 있나? 뭐 과학 시간에? 혹은 속도란 말 들어본 적 있나? 혹은 혹시 가속도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보통 이제 짧게 말하면 뭐 ST 함수, VT 함수, AT라고 그러지 않나? 이게 잠깐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거 과학 아니에요. 원래 과학도 수학이에요. 이게 또 이제 어떤 타 교과 콜라보해서 하나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한다고요? 요거 중에 개념 설명을 2교시 할 겁니다. 구하는 것까지. 그리고 요거 3교시에서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시간이 안 돼서 유형 문제 못 풀어요. 기본적인 개념과 계산까지는 다 설명드릴 거니까 토요일까지 한번 연습해 오시면 제가 아마 토요일 날은 약간 유형 이제 문제 푸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교재로 가보시면 되는데 저는 교재로 다시 가지 않고 설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힘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거 뭐 필기 해도 괜찮은데 솔직히 뭐 안 해도 편한 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 그리기를 할 거라는 거야.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이제 갈 겁니다. 자, 우리 그동안 잘 들어. 그동안 배웠던 함수이잖아. 다 꺼내볼게요. 다 꺼내보고 걔네들을 보면요. 몇 가지 이제 뭔가로 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 몇 가지 볼게요. 자, 요거는 무슨 함수라고요? 1차 함수. 요거는 2차 함수. 그리고 또 뭐 어떤 거 있냐면 이거는요? 무리 함수. 하나만 더 할까? 이거는? 이건 사인 함수 같은 거죠. 코사인 함수. 자, 4개 볼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얘네들의 어떤 공통점, 공통점 파악부터 시작할게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지웠지만 첫 번째가 증가 감소라는 걸 배우려고 했잖아. 지금 페이지 제목입니다. 너희 혹시 여기 있는 그래프 전부 다 있잖아. 저런 증가 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세요? 가볼까? 너희 혹시 다들 머릿속에 증가한다는 말 처음 듣는 말 아니잖아. 얘 소리나 얘 지금 증가의 감소예요. 이런 게 보통 증가한다의 이미지 아니에요? 잘 봐. 얘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증가로 끝나는 함수입니다. 실제로 약간 증가하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 얘 지금 어때요? 얘 지금 여기서 요거는 동현아, 요런 게 뭔지 아세요? 요런 게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 이런 걸 저희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감소. 얘는 감소인데 여기서 반대편의 얘기나 여기는 또 어때요? 이것도 이제 증가 감소로 되어 있다는 거야. 다시 얘는 지금 아연아 증가로 되어 있니 감소로 되어 있니? 이것도 증가예요. 이렇게 쭉 증가. 자, 얘 볼까요? 얘 재밌네요. 얘는 지금 어때? 처음에는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부터 쭉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지금 배울 증가 감소라는 게 뭐 제가 쓰는 표현이긴 한데 어떤 사람으로 치면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살?
이렇게 아무튼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 증가 감소라는 게 그래프상에서 저런 어떤 가장 큰 거를 구성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자 개념을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걸로 한번 접목을 시켜보는 중이야. 어떻게 이런 느낌이라고 일단은요. 자, 두 번째 배울 게 저희 오랜만인데 이런 말을 배웁니다. 자, 쟤네들은요 여기 그림 안에 어딘가 있습니다. 쟤네들이. 자, 어딨냐면 참고로 요 그래프에는 이게 없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얘는 지금 소미야. 요게 감소고 증가라고 했잖아. 여기 사이에 어떤 곳이 있니? 그럼 혹시 요 점 뭐요? 요 점은 딱 어떤 점이야 지금? 요게 감소하다가 뭘로 바뀌는 점이야? 요런 곳이 하나 있네요. 약간 뭐 쉼터라고 할까? 하나 좀 한번 휘어가잖아요. 이해돼? 요게 극소야, 극소.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쟤네들이 의미하는 게 이런 것들인 거야. 다시 얘는 지금 그런 게 딱히 없긴 해요. 딱히. 자, 이 친구는 극소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얘 보시면요, 제가 얘 지금 이 점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 점은 지금 어떤 점이에요? 자, 왼쪽에서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쭉 감소하기 그 전의 점이잖아. 이 친구 이름이 얘예요, 얘. 여기가 극대라는 곳입니다. 이미지부터. 역시나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여기가 도현아 뭐라고요? 이런 것처럼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요 점이 극소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오늘 배우게 될 3차 이상의 함수도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딘가에서 증가하고 어딘가에서 감소할 거 아니야. 증가 감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뀐 이런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점들한테 이런 이름을 주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자 지금 우리 하는 단원 제목이 뭐냐면 아까 지웠는데 도함수의 활용이잖아. 결론입니다. 얘네들은요 이제 누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자 뭐를 이용해서? 도함수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분을 이용하시면 어디가 증가인지 어디가 감소인지 어디가 극대인지 어디가 극소인지를 알 수가 있다가 도함수 활용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한번 그럼 증가 감소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린 김에 여기 예시를 가지고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은요 다시 한번 자, 나머지는 지우고 가운데 얘를 한번 볼게요. 잘 봐. 자, 얘 왼쪽이 여기 지금 뭐라고요? 여기가 뭐 하는 중이에요? 감소입니다. 오른쪽은 증가인데 우리가 자 사실 이 경우는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잖아. 그러니까 그릴 줄 알면 그린다 보고 말하면 돼요. 근데 이제 밑에 문제들을 보시면 오른쪽 문제 보시면 3차 이상의 함수가 나오는데 뭐를 구해봐요? 아마 증가 감소를 뭐 해보래요? 어떤 조사해봐라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그거 조사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리고 그 결론은 도함수를 이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자 제가 위에 이렇게 위에 써있긴 해요. 위에 써있는 걸 뭐 외워도 괜찮은데 이해해볼게요. 자 여기 왼쪽이 감소하는 곳이야. 자 여기서 감소하는 곳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통점을 이해하시면 그게 감소구나 가집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요게 지금 감소하는 곳에 있는 점이잖아. 자, 이 점에서 자 우리 지난 시간 내용 이런 걸 보통 무슨 선이라고 불러요? 이거 접선이죠. 자 점마다 접선이 다 있어요. 다시 여기 요 정도 접선이 있잖아. 자 혹시 이 접선들의 공통점은 알겠어요? 얘네 지금 전부 다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너네 이런 기울기가 음수인 거 아시죠? 이게 다 음수네. 이 기분 탓인가? 오른쪽에 증가로 가볼게요. 증가하는 곳에 있는 점들은요 이게 다 접선이잖아. 기울기가 어때 보여요?
양수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을 접선의 기울기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지난번 내용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 특히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뭘로 구한다고요? 도함수 미분 계수로 구한다고 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식의 결론을 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도함수가 음수인 곳, 도함수가 음수인 곳들을 모아버리면 저기가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도함수가 양수인 곳들을 모아보신다면 여기가 증가하는 곳이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일단은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그러니까 너네가 일단 이 내용들을 뭐 증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준비한 방식은 지난 시간 내용 접선의 기울기로 보시면 어쩌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에이,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항상 감소하는 곳에 접선의 기울기를 전부 음수입니다. 해보시면요. 반대로 증가하는 쪽은 항상 양수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교재로 갈게요. 자, 여기 위에 써 있습니다. 자, 위에 1번에 보시면 자, 여기 써 있죠. 자, 어떤 내용? 자, 이 내용도 원래 이제 위에 조건이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자, 거기에 속하는 x에 대해서 자, 결론입니다. 자, 번째, 자, 도함수가 양수인 곳에서 거기서는 증가하더라. 이렇게. 자,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가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도함수가 음수인 곳에서는 감소하더라. 두 가지 내용을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한번 관련 문제 볼게요. 자, 먼저 왼쪽 거 먼저 할까요? 사실 왼쪽 문제가 방금 제가 칠판에 쓴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줘놓고 증가 감소 이미지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이 책 끝날 때까지 일단 그래프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줘도 증가 감소 뭔지 아까처럼 뭐 평균 같은 게 뭔지 다 알아야 돼. 그래프로도 연속이 뭔지 미분 안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는 정답 쓸 때 있잖아. 우리 구간 기호 배웠거든요. 그 기호로 한번 써볼 겁니다. 자, 물어볼까요? 자, 150번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고 자, 이게 증가하는 구간 동현아, 얘 어디부터 어디까지 증가하지? A부터 C까지 여기가 증가해요. 자, 쓰실 때는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자, 말해줄게. 이거 쓸 때는요, 항상 닫힌 구간으로 씁니다. 자, 오른쪽의 문제도 정답은요, 닫힌 구간으로 쓸 겁니다. 닫힌 구간으로. 그리고 자, 혹시 여러분 더 있나요? 그러면 어디도? 2에서? 여기 이제 이미지잖아. 여기 이미지는 뭐 사실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자, 밑에 잘려서 안 보이니까 뭐 감소겠죠? 감소는요 제가 쓸게요. C에서 E까지 여기 한 번 더 G에서 H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 게임은요 오른쪽에 있는 152번 문제 같은 건데 이 책이 다 좋은데 힌트가 너무 대놓고 나와 있네. 자, 위에 읽어보시면 이번 문제가 뭐다? 자, 이제는 이제 여기에 여러분 이거 무슨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 못 그려. 그러니까 만약에 2차, 1차는 뭐 그리고 보면 되는데 못 그리는데 조사하는 문제예요. 자, 뭐를 이용하자고? 도함수를 이용하면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도함수 어디까지 이용해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지만 어떤 친구가 쌤 저 미분 할 줄 아는데요. 야, 할 줄 아는 거는 중딩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니까. 여기가 중요해. 그거 이용해서 어디에 써먹냐는 거야. 또 지난 시간에 접선 구할 때 써먹기도 하고 아까처럼 무슨 정리해도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지금처럼 증가 감소를 알아볼 때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봤나?
때나 증가할 때니 도함수가 언제 증가한다고요? 도함수가 양수일 때 혹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것들을 모아놓으시면 증가하는 구간이 됩니다. 다시 감소는요 반대로 도함수가 0보다 작을 때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도함수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위에서 스포하고 있는 부호 양수함수 부호 두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쓸게요. 그럼 증가하는 것은 도함수가 양수일 때니까 그래요. 자, 저 식을 여기 대입해서 2차 부등식 하나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산할게요. 0과 2니까. 그럼 이제 요거 맞나요? 요거? 실제로 정답 쓸 때는요 방금 말했지만 닫힌 구간으로 일반적으로 씁니다. 여기를 열린 구간 말고 닫힌 구간. 근데 혹시 요거 기호 뭔지 기억나니? 이거 왼쪽에 뭐라고 쓴다고 그랬지? 마이너스 무한대랑 0. 자, 닫힌 구간으로 쓸게요. 또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2부터 플러스 무한대.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 요럴 때 쓰는 겁니다. 요럴 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감소 내볼게요. 그럼 감소는요 도함수가 0보다 작을 때고요. 어쩌면 자 위에 얘를 구해놨으면 이거 반대로 보시면 돼요. 얘 여집합 아시겠죠? 반대로 가보시면 이거 맞나요? 이렇게 정답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닫힌 거죠. 정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돼요? 즉 제가 안 그려봤지만 여기서는 감소할 거고요. 여기서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프도 결국 얘네들을 조합하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더 해봐. 밑에 153, 154 둘 다 할게요. 저희 이 책에서는 여기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 다음 시간에 다른 책에서는 또 요거 관련 유형이 몇 개 있긴 합니다. 근데 애초에 증가감수는 단독으로 잘 안 나와요. 이게 별로 뭐 할 말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답은 왜 닫힌 구간으로 써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잖아요.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해줄게요. 지금 그럼 자, 이 말이거든. 봐봐. 서진이 질문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서진이 질문이 뭐냐면 예를 들어 다시 2차 함수 갈게요. 얘 지금 여기를 제가 편의상 x는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얘 지금 봐봐. 일단 여기 왼쪽이 지금 여기 왼쪽이 뭐 하는 곳이에요? 감소하는 곳이에요. 방금 질문이 뭐냐면 봐봐. 어쩌면 쌤 이 점이랑 얘랑 구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 얘는 어쩌면 쌤 그 기울기가 뭐 0이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어쩌면 이게 우리가 도함수가 어쩌면 음수로 구하면 이렇게 열린 구간이 나오는데 왜 정답은 닫힌 구간 이렇게 정답을 쓰라고 하냐면 이런 의미야. 사실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너네 혹시 수학적으로 감소의 정의가 뭔지 알아? 수학적인 정의. 어차피 얘를 이해하려면 감소의 수학적인 정의를 알아야 돼요. 정의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감소한다의 수학적인 정의가 저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여러분들 감소인 거 아세요? 어떤 B가 더 크면 누가 더 크다? 반대로 FA가 더 크다는 게 감소의 수학적인 정의예요. 저희 아마 다른 책에는 이 정의가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얘를 이해하시면 이게 실제로 정답을 쓸 때는 닫힌 구간이 맞다는 게 얘랑 얘의 차이점이 얘는 1이 없잖아. 얘는 1이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써도 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이렇게 써도요. 얘는 1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x는 0과 x는 1 있잖아요. 얘네 둘을 비교해 보시면 1이 더 크죠. 근데 얘네들의 함수값 비교하시면 누가 더 커요?
이게 더 크단 말이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 때는요.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좀 맞아요. 왜? 여기까지 포함해도 얘가 치열령 비교된 돼도 얘까지 감소 구간이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까 오해의 여지가 뭐냐면 어쨌든 이름 요거 도함수가 0인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요거를 쓸 때는 표기상 닫힌 구간으로 써야 되겠어. 이렇게 써도 요 조건을 만족해요. 1까지 포함해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요 1이라는 점이 제가 지금 감소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1이 감소한다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구간 쓸 때는 1을 포함해서 써도 이 정의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1이 감소한 그 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얘는 중립. 감소랑 증가의 중립이잖아. 근데 구간 쓸 때는 포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1이 감소한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점 약간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저도 사실은 좀 매년 할 때마다 좀 고민이 많고 수업 준비할 때 또 저도 막 검색도 해봐요. 가끔 어떻게 좀 좋은 설명이 있나. 근데 이제 검색해본 결과 결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 쓸 때는 1을 포함해도 이게 원래 감소의 정의랑 비교했을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1이 감소하냐 그 말은 아니야. 어쩌면 오히려 x가 1인 곳은 증가도 감소도 아닌 그런 곳이야.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곳을 극값, 극소극이라 따로 부르는 거예요. 증가 감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쓸 때는 포함시키세요. 오케이. 자, 아무튼 밑에 거도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153 둘 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답 1분 2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등식 관련 문제예요. 증가 감소는 부등식 관련 문제구나 나온다고 치면 제가 아마 토요일 날 유형 문제를 쫙 한 번에 풀어볼 건데 부등식 관련 문제입니다. 증가 감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구성하는 사람으로 치면 근데 이게 맨날 살을 좀 표현을 살 말고 뭐가 좋지? 뭔가 이렇게 막 윤곽을 구성하는 게 증가 감소입니다. 좀 표현이 그런데 살. 선생님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관절. 관절이라고 해야 돼, 관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땡. 자, 이렇게요. 자, 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도함수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함수 가지고 증가부터. 자, 이 도함수가 0보다 크다. 라고 식 세우면 되겠죠. 암산할게요. 자, 얘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대신에 마지막에 정답 쓸 때는 닫힌 구간이고 쓰셔도 그 증가라는 수학적인 정의에 아무런 의미가 안 됩니다. 그 약표자 포함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밑에 있는 감소는 보통 한 개를 구하면 나머지가 이제 다 감소다. 그러니까 증가 감소를 합친 게 전체예요. 아시겠죠? 나머지니까 이거 쓸까요? 이렇게 쓰면 나머지겠죠? 자,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밑에 154번입니다. 얘 도함수 구하시면요. 도함수가 이겁니다. 자, 얘가 자, 한번 증가 구해볼게요. 증가. 자, 얘 증가 구하시면 도함수가 0보다 클 때인데, 자, 얘 한번 인수분 해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이런 식으로. 혹시 고1 때 배우잖아. 이거 해가 지금 뭐예요? 어쩌면 1 빼고 다죠. 어차피 얘는 지금 1 빼고 전부 다 증가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방금 말했지만 이런 것도 결국 빼지 않고 닫힌 구간.
으로 쓰라고 했잖아. 그럼 얘 최종적으로 증가하는 거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맞을까? 이 1도 포함시켜서 얘는 정말로 항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항상 증가. 자, 오늘 처음 만났네요. 자, 문제 풀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요. 얘는 결론적으로 봐봐. 그리고 상상돼요. 자, 사실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 건데 이거 한번 그래프로 묘사해 볼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지금 어딘가에 1이 있어요. 어딘가에 1이 있어요. 근데 지금 1 왼쪽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1 오른쪽도. 약간 지금 약간 이런 모양이 일하는 거야. 이 친구 실제 그래프입니다. 이런 모양이.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말로 할 때는 1을 빼지 말고 계속 증가한다는 거지. 실제로 이 점도 약간 이 경우는 증가하는 점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실제로. 얘가 지금 양옆이 증가하고 있잖아. 이 점도 증가한다. 라고 실제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괜찮아요? 다음 장. 자, 이제 아마 느낌 오겠지만 다음 장 위에 제목이 바뀌었는데 극대극소. 요거까지 배워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돼요. 다시 한번. 자, 오늘 제가 이제 2교시 처음부터 그동안 배웠던 함수를 쭉 꺼내서 말하는 중인데 자, 방금 말했던 2차 함수. 얘가 제일 만만해요. 설명 뒤에. 자, 이런 거 볼까? 여러분 잘 도와주세요. 여기 왼쪽은 지금 이게 뭐 하는 곳이라고? 감소하는 것이고 도함수로 구하자면 음수일 때입니다. 다시 오른쪽은요. 증가 도함수로 치면 0보다 큰 것이에요. 제가 아까 접선의 기울기로 설명했잖아. 그런데 여기 가운데 요 점이 지금 남았어. 그리고 이 점을 가리키는 용어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런 점을 가리키는 용어가 저 용어입니다. 그리고 자, 이 점은요. 자, 구하는 방식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구하는 방식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이 점은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이거 기울기 0인 거지. 실제로 구하는 순서가 여기 써드릴까요? 구하는 순서가 뭐냐면 도함수를 이번에는 0이라 두고 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장이 증가는 크다, 감소는 작다. 그 얘네들은 0이라고 두고 식을 세운다는 거야. 그럼 어쩌면요, 여기에 0이 되는 그런 어떤 x값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x값들을 제가 보통 부르는 표현으로는 후보라고 부릅니다. 무슨 후보? 여기에 있는 극대랑 극소가 되기 위한 후보를 찾는 거예요. 자, 즉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도함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누가 극대인지 누가 극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게 어쩌면 자, 필기를 이렇게 해볼까? 자, 실제로는요, 여기 사실은 다음 장이 나와. 지금 필기하는 게 다음 장이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증가인지 감소인지, 자, 얘네들은요, 자, 얘네들의 뜻, 자, 정의가 나오는데, 자, 정의를 여기다가 필기해 드릴게요. 제목에다가. 자, 극대라는 것은요, 정의가 뭐냐면, 왼쪽에서는, 자, 위에 쓸까, 진짜로? 위에 쓸까? 여기 쓸게요. 자, 극대라는 것은요,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바뀌는 곳이 극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 어떻게 바뀌는 곳이야? 뭐에서 뭘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그 위치를 극대라 부르자는 거예요. 반대로, 극소라는 것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그런 곳이 극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대와 극소의 정의고, 그래서 증가 감소 먼저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구할 줄 알아야 제가 체크할 거 아니야. 실제로 뭐다? 이 후보들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 사이사이에 증가 감소를 막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이제 증가, 여기에 감소라는 기호로 많이 쓸 겁니다. 증가 감소. 자,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를 어쩌면
소수가 증가 감소를 조사하는 겁니다. 앞장처럼 조사해 보시면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동현아, 이 점은요 왼쪽에서 뭐 하고 있지? 증가 오른쪽은 감소 이런 걸 뭐라고 하자고요? 네 극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최대랑은 다른 말입니다. 구분하세요. 최대는 아니고 그냥 극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오른쪽에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것을 서디나 뭐라고 하자? 극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는요, 여기 그냥 한 흐름으로 쫙 가다는 거야. 증가 감소 극대 국수를 원 테이크로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발견 문제 볼게요. 자, 왼쪽부터 문제 보시면 일단 역시나 이번 페이지는 그래프를 주고 또 역시나 그래프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래프를 주고 뭐를 구해봐라? 극대가, 극소가 구해봐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새로운 용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적으세요. 제가 첫 번째 문제니까 요거 가지고 좀 정확한 용어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정확한 용어입니다. 다시. 자, 지금 그럼 질문. 일단 극대라는 곳이 어딘지는 알겠어요? 혜린아? 극대에 일단 어디에 위치하지? 자, 여기가 지금 극대의 장점을 알겠어요? 자, 극대의 뜻이 뭐라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곳입니다. 반대로 극소는요, 아이가 어디지? 여기죠? 근데 요거 두 개를 정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는 거예요. 정확히 쓰려면. 자, 표현 기억하세요. 자, 극대부터. 자, 얘 쓰는 표현법. 너네 혹시 보통 수학에서 무슨 값, 우리 뭐 최대값, 이런 말들 배웠잖아. 수학에서 무슨 값은요, 함수값, 이런 것들. 다 무슨 값인 줄 알아요? X값이야, Y값이야? 이거 기본적으로 Y값입니다. 이 친구는요. 즉, 극대값을 구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정답 뭐라고 써야 돼요? 퍼펙트한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X가 3일 때 자, 얘 극대값이 얼마다 여러분들? 얼마예요? Y값. 여기 Y값을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돼? 너네 보통 최대값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얼마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이거랑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가끔 문제에 따라 그때 값이 아니라 그때 점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점으로 부르면 소미가 뭐라고 말할까? 그때 점은 3,2예요. 차이점 알겠어요? 그때 점으로 부르면 3,2라고 하시면 되고 그때 값을 부르면 둘 중에서 y 값을 말씀하시되 개인적으로 습관을 잘 들이세요. 이렇게 쓰는 습관. 출처까지 x가 얼마일 때 그때값 얼마다.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됩니다. 자, 다시. 자, 밑에 있는 자, 한 번 더. 얘 극소값은요. 서진아 뭐라고 쓰면 좋을까? X가 1일 때 마이너스 1 자, x가 1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퍼펙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극소점을 물으면 동현아 뭐라고 쓰자고요? 1, 마이너스 이렇게 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려우니까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지. 자, 밑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156번입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저희는 이제 극대값, 극소값, 일단 그냥 y 값만 한번 써볼게요. x 값도 쓰면 좋긴 한데 시간 없네. 오늘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한번 없네. 자, 156번. 자, 바로 물어볼까요? 자, 얘 그럼 극대값. 자, 극대값 혜린아 뭐지? 네, 그쵸? x가 1일 때, 자, 3. 이렇게 뭐 쓰면 됩니다. 다시. 자, 얘 지금 극소값. 아니라 얘 극소값 뭘까요? 자, 하나 체크하고 보자. 지금부터 문제에다가 몇 가지 특징들. 이 극대랑 수의 특징 몇 개를 말해줄게요. 자,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특징 첫 번째. 한 개가 아닐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필기해볼래? 특징 1번. 특징 1번 뭐다? 이거 한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많이들 그 최대 최소랑 많이 연관을 지어서 공부하세요. 각자 어떤 친구들은 뭔가 말투도 최대값, 극대값 둘 다 세 보이잖아. 참고로 얘는 그런 의미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최소값과 다르게 2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한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157번. 똑같죠? 얘도 꽤 여러 개 있네. 바로 가볼까 그냥? 자, 한계가 아닐 수 있다. 1번 특징. 자, 얘 혹시 이거 소미야 극대값 얼마예요? 3이랑 8. 자, 여기 3이랑 8. 자, 극소값은? 1이랑 5.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아니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158번입니다. 자, 이제 위에 극값은 뭐예요? 느낌이요? 극값은요.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합친 말입니다. 네. 한마디로 극값 구해라 이 말은요. 둘 중에 있는 거 구하세요 그 말입니다. 극값이라 부릅니다. 얘 동현아, 얘 혹시 극대가 있니? 극소가 있니? 극소. 여러분 이거 극소 있는 거 아세요? 극소값 얼마예요? 네. 여기잖아. 여기서 특징 2번입니다. 필기할게요. 자, 얘 특징 2번. 뭐냐면 너네 혹시 이 그래프에서 지금 이 자리 뭐가 안 되지? 미분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극대 극소는요 미분이 되고 안 되고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어쩌면요 미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이 말은요 미분이 되든 안 되든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양옆에서 증가 감소만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해돼? 사실 얘는 지금 미분이 안 되는 곳이야. 근데 극소값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차이점 비교하시고요. 자, 밑에 159번입니다. 자, 이게 극대값 선이나 얼마지? 2요. 자, 극대값 2, 극소값은? 둘 다 동점이니까 한 개만 쓰면 돼요.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x까지 밝히면 두 군데입니다. x가 1일 때랑 x가 마일일 때랑 두 군데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 합시다. 한 개네. 자, 도와줘. 이거 극대 얼마예요? 극소. 이렇게 이제 한 개씩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까지가 일단 2교시 내용인데요. 자, 이제 아까 앞에 증가 때랑 마찬가지로 식만 주고 뭐를 구해봐라? 극값 구해봐라. 이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시범을 그냥 쫙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증가함수랑 극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자,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사실 증가함수 따로 얘 따로가 아니라 그냥 구할 때 다 같이 나와요. 그 두 가지가. 아시겠죠? 가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자, 뭐 구해봐라? 극값 구해봐라.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래프가 없잖아. 또 내가 이제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 순서 암기하세요. 첫 번째. 일단 또 역시 도함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도함수가 0이 돼. 자, 우리가 아까 증가는 도함수가 클 때였잖아. 감소는 작을 때라면 극값들은 0일 때 존재한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만듭니다. 실제로 극값 관련 문제는 방정식 문제일 때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얘 풀어보시면 요거 이건가?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되면서 x값 몇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두 개가 뭐냐면요. 어쩌면 위에서 묻고 있는 극값이 될 만한 후보란 말을 쓸게요. 후보. 왜 아직은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후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둘 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누가 극대, 누가 극소인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저는 여기 쓸게요. 이제 증가 감소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타이밍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자, 배운 김에 한번 앞에서 배운 거 복습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동현아, 증가할 때가 도함수가 뭐일 때라고 배웠지? 도함수가 이 친구가 도함수거든요. 얘가 양수일 때 증가하는 거 맞나요? 이제 이렇게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배운 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 풀어보시면 어떻게 나옵니다? x가 마일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클 때 이때가 지금 증가할 때라는 거예요.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다시 감소할 때는 도함수가 0보다 작을 때죠. 얘 풀어보시면 왼쪽 거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기가 감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제 우리가 증감을 조사하는 말이 뭐냐면 잘 봐. 왼쪽에서 구한 후보 두 개를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이제 여기 사이사이에 증감을 조사한 거예요. 가볼까? 그럼 자, 마이너스 왼쪽은요, 지금 증가의 감소예요. 여기 지금 증가는 써있잖아요, 이게. 자, 앞으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런 느낌으로. 다시, 여기 사이는 지금 뭐예요? 감소한다 써있네. 여기 보고 하자, 이거. 써있네. 요 오른쪽은? 여기 증가네. 즉,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뭐를 알 수 있다고? 아, 얘네들 뭐가 되는구나. 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볼까? 그럼 혹시 왼쪽에 있는 요거 이제 뭐가 될까요? 이 친구가 극대인 거 아시겠어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잖아. 그리고 이미 어렴풋이 그래프가 느껴진다는 거야. 저 그래프 들어온 모양이 있네, 대충. 이런 모양. 얘가 뭐야?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극대 값을 구해야 되거든. 자, 마무리 잘 지을게요. 근데 혹시 마지막에 이제 극대 값을 구할 때는 이 마이너스 1을 어디에 대입해야 될까요? 요식일까요? 요식일까요? 원래 함수 아시겠어요? 함수값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극대값도 함수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f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극대값 나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보고 해야지. 그 극대값이 아마 7이 나올 겁니다. 7 이렇게. 극소값은요. x에다가 3 대입하시는 겁니다. F3 한번 대입해 보시면 극소값은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일단은요. 자, 한번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2번. 자, 이게 이제 3차 함수인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부터는 3차 이상도 할 수가 있는 거야. 도함수 이용하시면. 그래서 그럼 왜 중학생 때 이런 때는 이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려면 일단 미분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지. 사실 이제 거의 다 왔어.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여기서 한 숟갈만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증가 감소랑 흑값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은요. 이미 그래프가 그려진 거랑 다름없다는 거야. 대충 그런 모양이에요, 실제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아마 유형 문제는 풀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프 그리기까지는 도와드릴게요. 토요일까지 열심히 한번 그려보시고 오세요. 나중에는요, 딱 주자마자 바로 그냥 한 빨리빨리 해서 한 40초 내로 딱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왜 이 다음부터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는 거는 지금은 처음이라 그러면 나중에는 그 당연히 하는 당연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순서 기억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먼저 도함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 먼저 찾으시면 되고 얘네들이 뭐냐면 극값이 될 만한 후보들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극값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증가감소라는 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가감소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자, 조사해 볼까요? 자, 조사는요. 아까 이제 쉬는 시간 전에 배웠던 내용이 아니구나. 자, 방금 전에 배웠던 뭐 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 여기 구한 도함수가 되고 도함수가 0보다 클 때가 증가입니다. 자, 얘 풀어보시면 암산 이거 나오죠? 요때 지금 증가인 거야. 여기 증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혹시 여러분들 느낌아 이 반대편 사실 안 해봤지만 여기 두 군데 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3차, 4차 보통 앞으로 3차, 4차를 많이 보게 될 거야. 특히 3차를 3차 함수는 너네가 하는 2차 함수랑 비슷하게 분석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요 이제 이 3차 함수가 통째로 여기 돼요. 약간 통째로. 자, 아무튼 감소해 보시면 이거 반대편이 싹 다 감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오케이. 자, 얘 어디야 여러분들? 여기가 극소구나. 자, 여기가 극대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정답 쓸 때는 x가 얼마일 때 극소값. 혹시 동현아 극소값 한번 구해봤어요? 마이너스 28. 감사합니다. 혹시 극대값도 구해봤나? 14. 다들 혹시 이거 나오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해볼까요? 163번 문제. 그러니까 이걸 응용하시면 심지어 5차, 100차, 1000차 다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시험에는 4차까지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5차는 6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4차까지. 그리고 이 문제 풀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상황들이 있을 건데 그거 뭐 해결법이라던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저 한번 같이 가볼까요? 같이 가볼까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 4차 함수야. 그리고 아마 느낌 오시겠지만 일반적으로 4차가 당연히 좀 더 어렵습니다. 왜? 이 4차 함수는요. 같이 갈게요. 도함수가 몇 차씩 나와? 이게 3차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이게 3차랑 별로 친하지가 않은데 3차가 나온다는 거지. 자, 일단은 배운 대로 가볼게요. 잘 따라와. 자, 일단은 배운 대로 가보시면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자, 얘 실제로 12x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x값 후보를 한번 찾아볼게요. 0과 1. 여기에 이제 후보. 제가 쓰는 말인데 실제로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앞에 두 문제는 이 말 와닿지 않아요. 요거는 후보 와닿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얘네들 사이사이에 서진아 뭘 체크해야 돼 이제. 이게 당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극대인지 아닌지는 증가 감소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배운 대로 하려고 치니까 이게 증가라는 게 도함수가 0보다 클 때거든요. 자, 얘가 지금 도함수야. 얘를 가지고 여기 대입하시면 질문. 얘 몇 차 부등식이야? 몇 차?
3차 공식 우리가 특히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서 약간 이제 좀 불편해진다는 거지. 물론 여러분 이거 풀 수 있긴 해요. 사실은 이것도 뭐 굳이 말하자면 얘 지금 x제곱 보여? 자 얘는 x제곱이잖아. 얘가 뭔지 모르지만 항상 양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맞나? 그러니까 x가 0이 아니고서는 반드시 양수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요 얘 무조건 뭐 돼야 돼? 얘가 양수가 돼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긴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방법 말고 지금부터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자, 증가감소를 조사하는 다른 방법. 앞으로 즐겨 쓸 방법 한 가지만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사실 저는 사실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아마 방학 때 들어본 적 있을 건데 자 보세요. 저희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 증감 보고 싶은 거잖아. 자,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 혹시 저 요 왼쪽 보여? 얘 지금 0보다 작은 곳이지. 여기 혹시 숫자 아무거나 하나 숫자 아닌 거 있나요? 아 내가 썼구나. 뭐 있지? 썼네.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거잖아. 얘를 지금부터 여기 위에 도함수에다가 대입해 보는 거예요. 다시 얘를 도함수에 한번 대입해 보시겠어요? 그럼 혹시 요거 여기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자, 마이너스 24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도함수가 음수란 말은 증가라는 얘기야, 감소라는 얘기야. 지금 저희는 어쩌면 이 점 하나라고요. 이 점 하나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 감소하는 중이에요. 이 점 말고 나머지도 감소할까 말까? 감소합니까? 이거 즐겼습니다. 저는 그냥 가운데 있는 숫자 하나 대입해 보는 거야. 왜? 어차피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이쪽은요 증가하든 감소하든 한 흐름이에요. 무조건. 얘가 감소다 나머지는 안 가도 감소라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근데 혹시 여기 사이에는 숫자 뭐 있어요? 뭐 2분의 1. 요거를 자 주의하세요. 얘를 어디에 대입하라고요? 원래 함수야 도함수야? 왜 도함수 대입하는 거야? 우리 뭐 알아보려고? 증가함수는 누가 주는 거예요? 왜 도함수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 잘해야 됩니다. 자, 얘 여기다가 대입하면요 뭐 나오지? 8분의 12 빼기 3이거든요. 우리 관심 있는 건 부호야 부호. 얘 지금 부호가 뭐예요? 이거 음수죠? 여기 지금 뭐라는 얘기야? 감소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마지막에 여기 지금 여기에는 만만한 수 뭐 있어요? 보통 쉬운 거를 좀 씁니다. 여기다가 2 대입하면요 뭐 나올까요? 딱 봐도 뭐야? 양수겠죠? 여기 뭐라는 얘기야? 이런 상태입니다. 요거 팁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에 두 문제는 그나마 2차식이라 좀 괜찮은데 3차식이 나와서 이렇게 풀기 쉽지 않다는 거야. 제가 즐겨 쓰는 방식은 뭐다? 다시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마다 만만한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어디에 도함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왜? 증가함수는 도함수가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입해보시면 자, 얘만 음수인데요. 얘만 음수가 아니라 나머지 다 음수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막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결론 좀 볼게요. 이렇게 나왔잖아. 잘 봐. 얘 지금 극각 맞나요? 아니요. 얘 지금 왼쪽도 감소, 오른쪽도 감소잖아. 이 친구는 극값이 아닙니다. 탈락이야, 탈락. 제가 위에서 이제 후보란 말을 쓴 이유가 탈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얘 정답을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탈락이지만 용어 하나 말해줄게요. 우리 3교시에 그래프 그릴 때는요 이 친구도 찍을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름이 뭐냐면요 일단 극값은 아니에요. 극소극대가 아니야. 근데 얘 지금 왼쪽이 어때? 감소하는 중이지. 오른쪽도. 이 점의 이름은요 감소하는 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기억나? 앞에서 증가함수 한 문제 풀 때 왼쪽도 증가, 오른쪽도 증가, 제가 그 점을 증가한다라고 포함시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쩌면 감소하는 점이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돼? 도함수가 0인데 이 점은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흐름상. 그리고 오른쪽에 얘는요 당첨이네요. 이건 뭐 돼요? 극소다. 여기가 극소입니다. 당첨. 자, 이제 밑에다가 극소값. 자, 이번 문제도 극값 쓰는 페이지입니다. 극소값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극소값 혹시 이거 뭐 나와요? 자, 얘는요 또 어디에 대입하냐 이제? 원래함수에. 그 대입을 잘해야 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대입한 정답은 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164번입니다. 한번 대보실래요? 자, 164번. 자, 이 문제 풀고 뭐 잠깐 쉬겠습니다. 네. 저희 다른 책에도 자, 오늘 숙제 문제를 잘 보세요. 자, 다른 책에도 이런 문제 쫙 나오는데 많이 구해보시고 연습 많이 해봐. 그래서 4차 함수는 좀 모양도 다양하고 그래서 좀 복잡한 함수긴 해요.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증가함수, 극대역수가 그냥 한 흐름으로 쫙 간다는 거예요. 별게 말이야. 해봤나? 그거는 그쪽이 되게 재밌죠. 요거 하나 깔고. 나왔니? 오, 이거 맞을 거라마? 아, 위에 붙였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64번입니다. 자, 이 문제, 자, 극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얘 인수분해가 이래봬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역시 보통 이런 거 뭘로 하죠? 그 일명 조리제법 쓰는 그거 아시죠? 얘 x에 뭐 넣으면 돼? 1 넣으면 되겠죠. 여기 써놓을게요.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보시니까 뭐야 이거? 혹시 이건가요? 이렇게 되네요. 그쵸? 요게 x 빼기 1이고 요게 x 빼기 1의 제곱이잖아. 3제곱 되겠네요. 얘는요 후보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네. 실제로 4차 함수의 모양 중에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양옆에 증가함수를 체크하자는 거야. 다시 자 혜린아, 오른쪽에 만만한 수 뭐 있을까? 얘를 여러분들 어디에 대입하라고요? 도함수인데 센스 있게 여기 대입하지 말고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예쁜 거에다가 보통 인수분해 돼 있는 거에 대입하세요. 그게 예쁩니다. 여기 대입하시면 부가 뭐예요 지금? 음수네. 감소. 안 봐도 감소. 왼쪽에 동현아 만만한 수 뭐 있지? 0 제일 예쁘네요. 여기 대입할까요? 여기 대입 뭐 나와? 부 양수죠. 이렇게 되니까 얘 뭐다? 당첨, 극대입니다. 아시겠죠?
극대값 쓰시면 이게 아마 정답이 보갈게요. 마사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사다. 풀 수 있겠어요? 자, 정답할게요. 지금 시간 11분인데 이제 거의 끝나가고 하니까 5분만 쉬기 바래요. 자, 5분만 쉬겠습니다.